여러분, 한이재미 배정선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제60회 토픽 2 기출문제 풀이 듣기 11번째 시간입니다. 41번부터 44번까지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41번부터 42번까지는 강연입니다. 강연. 강연은 한 사람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보니까 들은 내용과 일치하는 것, 그리고 중심 내용, 이렇게 두 문제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너무 잘 알죠? 42번 먼저 풀어야 합니다. 42번 풀고 41번 풀어야 합니다. 자, 42번 선택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왕은 수라상의 반찬을 통해 지방 상황을 살폈다. 왕 이야기 나오고요. 그리고 반찬 이야기 나오고요. 상 이야기 나옵니다. 왕이 먹는 밥상을 수라상이라고 했는데요. 반찬 이야기 나오니까 여러분, 왕이 뭐 먹어요? 이야기할 수 있죠. 생각할 수 있죠. 왕이 밥을 먹어요. 왕 알아요, 여러분? 네, 옛날에 고려시대, 조선시대 이럴 때 왕이 있었지요. 네, 왕은 수라상의 반찬을 통해 지방 상황을 살폈다. 맞는지 확인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자연재해가 발생해도 수라상은 동일하게 구성되었다. 자연재해 뭐예요? 비가 너무 많이 와요. 태풍이 불어요. 비가 너무 오랫동안 오지 않아요. 가뭄이에요. 또는 지진이 일어났어요. 이런 게 자연재해죠. 자연재해가 발생해도 수라상은 동일하게 구성됐다. 자, 이 말은 문제를 듣지 않아도 조금 틀릴 가능성이 높은 말이죠. 자연재해가 발생할 때도 상에 있는 음식들을 다 똑같이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 조금 틀릴 가능성이, 정답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선택지입니다. 그 다음, 왕의 건강이 나빠지면 신하들은 반찬 수를 줄였다. 이것도 이상하네요. 건강이 나빠지는데 반찬 수를 줄여요? 네. 이것도 한번 확인을 해볼 문제입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수라상에는 제철 특산물을 올리기 힘들었다. 제철 특산물이라고 하면 그 계절에 많이 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면 뭐 제철 음식이라고 하죠. 봄에는 미나리, 뭐 여름에는 여름에 많이 나는 수박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제철 특산물을 올리기 힘들었다라고 합니다. 이 문제도 조금 제철 특산물을 올리기 힘들었을까 아닐까를 확인하면서 들으면 됩니다. 자, 일단 우리가 42번 문제의 선택지를 읽으면서 이 글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다 하는 거 알 수 있어요? 맞아요. 옛날에 왕이 먹던 음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걸 기대하면서 들으면 돼요. 우리가 읽은 선택지 부분에서 이거 맞아요? 틀려요? 확인하면서 문제 들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41번 문제는요. 중심 내용 물었거든요. 수라상은 왕의 국정 운영에 활용되었다. 수라상의 음식수는 왕의 권력을 나타냈다. 수라상은 조선시대 음식 문화를 보여준다. 수라상의 의미는 시대마다 다르게 해석된다. 자, 수라상은 왕이 먹는 밥상을 수라상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 수라상에 대해서 수라상의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지 중심 내용 찾으면 됩니다. 요거는 이 문제 다 푼 다음에 푸는 것이 훨씬 쉬워요. 자, 그러면 임금님이 먹던 상에 어떤 특별한 이야기가 숨어 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듣습니다. 조선시대 왕의 밥상인 수라상에는 각 지방의 제철 특산품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왕은 수라상에 올라오는 식재료를 보고 각 지방의 상황을 두루 짐작할 수 있었지요. 그런데 나라에 가뭄이나 홍수 피해가 있으면 왕은 백성을 아끼는 마음에서 반찬 수를 줄이기도 했습니다. 수라상은 신하들의 분쟁을 잠재우기 위한 수단으로도 활용되었는데요. 신하들 간의 분쟁이 심해질 경우 왕은 반찬 수를 줄이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면 신하들은 왕의 건강을 염려해서 잠시나마 분쟁을 멈추었지요. 왕이 수라상을 정치에 적절히 이용했던 겁니다. 네, 여러분 잘 들었어요? 자, 그럼 들은 내용과 일치하는 것 고르는 42번 문제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연이라고 했어요. 강연은 한 사람이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계속 이야기를 하네요. 조선시대 왕의 밥상인 수라상에는, 그렇죠, 이 수라상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아마 모를 거예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수라상이 뭔지 설명을 합니다. 조선시대 왕의 밥상인 수라상. 그럼 요거하고 요거하고 똑같아요. 그죠? 네, 왕의 밥상인 수라상에는 각 지방의 제철 특산품이 올랐습니다. 우와, 땡 하는 거 바로 나오네요. 각 지방의 제철 특산품이 올랐습니다. 제철 특산품을 올리기 힘들었다? 아니잖아요. 땡. 그렇죠. 그 다음, 그래서 왕은 수라상에 올라오는 식재료를 보고 각 지방의 상황을 두루 짐작할 수 있었지요. 왕은 수라상의 반찬을 통해 지방 상황을 살폈다. 요거 맞네요. 그쵸? 예, 그 다음, 그런데 나라에 가뭄이나 홍수 피해가 있으면 왕은 백성을 아끼는 마음에서 반찬 수를 줄이기도 했어요. 자, 홍수 피해, 가뭄 피해. 가뭄은 비가 계속 오지 않아요. 홍수는 비가 너무 많이 와요. 자, 가뭄이나 홍수 피해, 이게 뭐예요? 자연재해죠. 그죠?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자, 자연재해가 있으면 백성을 아끼는 마음에서 반찬수를 줄였어요. 자연재해가 발생해도 수라상은 동일하게 구성됐다? 땡. 반찬수를 줄이는 거는 뭐라고요? 왕의 건강이 나빠지면이 아니고, 네, 자연재해가 생기는 거예요. 3번도 땡, 1번 맞네요. 오, 여기는 여기까지밖에 안 들었는데 42번 문제 정답 찾을 수 있었어요. 그죠? 그래도 계속 들어볼게요. 수라상은 신하들의 분쟁을 잠재우기 위한 수단으로도 활용되었다. 분쟁은 뭐예요? 신하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내가 맞아, 네가 맞아, 서로 막 이렇게 싸우는 거죠. 예, 그런 분쟁을 잠재우기 위한, 싸울 때 조금 조용히 해, 이런 거. 잠재우기 위한 수단으로도 활용되었는데요. 신하들 간의 분쟁이 심해질 경우 왕은 반찬수를 줄이겠다고 선언합니다. 반찬수를 줄이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네요. 건강이 나빠지는 게 아니라 신하들끼리 많이 싸울 때 내일부터 반찬을 2개만 올려라. 내일부터 반찬을 3개만 올려라. 이렇게 반찬수를 줄이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면 신하들은 왕의 건강을 염려해서 잠시나마 분쟁을 멈추었지요. 왕이 반찬을 조금밖에 안 먹으면 분명히 건강이 안 좋아질 텐데 쓰러지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조금만 있다가 다시 싸우자. 이렇게 한다는 거죠. 왕이 수라상을 정치에 적절히 이용했던 겁니다. 네, 왕이 수라상, 밥상을, 왕이 먹는 밥상은 그냥 밥상이 아니라 지방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별일 없이 잘 살고 있는지 확인도 하고, 그리고 또 나라를 다스리는데 잘 사용하기 위해서 신하들이 싸울 때 반찬을 줄여라. 백성들이 힘들면 음식을 줄여라. 반찬을 줄여라. 이렇게 다양하게 정치적으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자, 42번의 정답 1번. 왕은 수라상의 반찬을 통해 지방 상황을 살폈다 하는 거 정확하게 찾을 수 있었죠? 자, 그럼 41번 문제 보겠습니다. 중심 내용 뭐예요? 수라상은 어떻게? 왕의 국정 운영에 활용되었다. 수라상을 어떻게 했다고요? 정치에 이용했대요. 정치에 적절하게 이용했다라는 거니까 1번이 정답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식의 수는 권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왕이 권력이 세면 음식 많아요. 권력이 약하면 음식이 적어요. 그거예요? 아니죠. 똑같은 왕이지만 반찬 수를 줄이기도 했으니까 2번은 틀렸어요.
그 다음 조선시대 음식 문화를 보여준다. 이 말은 맞습니다. 네, 수라상은 조선시대 음식 문화를 보여주는 거 맞아요. 하지만 지금 들었던 부분의 중심 생각은 아니에요. 음식 문화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강연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중심 생각 문제를, 중심 내용 문제를 잘 풀어야 한다고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가 아니에요. 이 문제는 들었던 부분에서 중심 내용이 무엇입니까를 묻는 문제입니다. 수라상의 의미는 시대마다 다르게 시대에 따른 수라상의 의미 그거 아니었지요. 그러니까 정답 1번 맞네요. 41번의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조선시대 임금님의 밥상, 수라상에 대해서 여러분이 또 알게 되었어요. 그렇죠? 왕은 밥상으로 정치를 했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 43번, 44번 문제. 다음은 다큐멘터리입니다. 여러분 다큐멘터리 좋아해요? 예, 좋아하는 친구들은 다큐멘터리만 보기도 해요. 그죠? 다큐멘터리를 안 좋아하는 학생들은 나는 듣기에서 다큐멘터리가 나오면 너무 어려워요.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하지만 다큐멘터리가 듣기로 나올 때는 여러분이 충분히 정답을 찾을 수 있을 정도의 다큐멘터리가 나오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자, 43번, 44번 문제인데요. 이야기의 중심 내용, 이거는 전체 이야기를 다 읽어야 풀 수 있는, 다 들어야 풀 수 있는 내용이죠. 자, 그럼 44번은요. 이 나뭇잎을 일반 동물들이 꺼리는 이유로 맞는 것은, 이거는 정말 한 부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44번을 먼저 풀어야 해요. 그런데 나뭇잎을 동물들이 꺼리다, 싫어하는 이유. 이 나뭇잎을 동물들이 싫어하는 이유. 그러니까 나뭇잎과 동물들에 대한 이야기. 나뭇잎을 먹고 어떤 동물들은 나뭇잎을 꺼리고 어떤 동물은 나뭇잎을 안 꺼리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뭇잎을 일반 동물들이 꺼리는 이유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죠? 일반 동물들이 꺼리는 이유. 뜯기 힘들어서, 건강에 좋지 않아서, 사포닌의 맛을 싫어해서, 새끼에게 먹이기 어려워서, 왜 이 나뭇잎을 일반 동물들이 싫어하는지 찾으면 됩니다. 이건 아마 한 부분에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중심 내용 볼까요? 새끼 양육 방식이 오랑우탄의 식습관에 영향을 미쳤다. 오랑우탄 나오네요. 오랑우탄은 그 원숭이하고 비슷하게 생겼지만 훨씬 더 크지요. 그죠? 오랑우탄이 어떤 이 나뭇잎을 먹나 봅니다. 자, 새끼 양육 방식이 오랑우탄의 식습관, 먹는 습관에 영향을 미쳤다. 나뭇잎즙으로 통증을 치료하는 오랑우탄이 발견되었다. 사포닌이 든 나뭇잎의 맛을 즐기는 오랑우탄이 늘고 있다. 사포닌이 든 나뭇잎. 예. 요거를 아마 이 나뭇잎이 되겠죠. 예. 이 나뭇잎의 맛을 즐기는 오랑우탄이 늘고 있다. 먹는다? 이거 맛있다? 이렇게 먹는 오랑우탄이 있다. 오랑우탄은 나뭇잎을 구하기 위해 서식지를 옮기기 시작했다. 서식지는 사는 곳이에요. 오랑우탄은 이 나뭇잎을 구하기 위해서 사는 곳을 옮긴다. 자, 뭐가 맞는지 우리 아직 몰라요. 하지만 오랑우탄이 사포닌이 든 나뭇잎을 먹는지 안 먹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오랑우탄과 나뭇잎에 대한 이야기, 오랑우탄이 어떤 특별한 잎을 먹는지, 어떻게 하는지 재밌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듣습니다. 암컷 오랑우탄이 새끼를 안고 나뭇잎을 뜯고 있다. 사포닌 성분이 가득 들어있는 이 나뭇잎은 지역 주민들에게 강력한 진통제로 쓰인다. 일반적으로 동물들은 사포닌의 쓴맛을 꺼리는데 오랑우탄은 왜 이 나뭇잎을 뜯고 있을까? 최근 이 지역에서는 오랑우탄들이 나뭇잎을 씹어서 만든 즙을
팔에 바르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었다. 주로 암컷 오랑우탄이 이런 행동을 하는데 새끼를 안고 다니느라 생긴 통증을 줄이려는 것으로 보인다. 몸이 좋지 않을 때 인간처럼 약초를 먹는 오랑우탄은 발견된 적이 있으나 나뭇잎을 즙을 내어 바르는 모습이 목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 들었어요, 여러분? 네. 이 나뭇잎을 일반 동물들이 꺼리는 이유로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자, 요거는 분명히 부분에서 나옵니다. 잘 들으면 하고 정답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자, 다큐멘터리 남자가 말합니다. 암컷 오랑우탄이, 암컷은 여자죠. 남자는 수컷이에요. 암컷 오랑우탄이 새끼를 안고 나뭇잎을 뜯고 있다. 사포닌 성분이 가득 들어있는 이 나뭇잎은 지역 주민들에게 강력한 진통제로 쓰인다. 진통제가 뭐예요? 아픈 거, 우리의 통증을 눌러주는 약이 진통제예요. 여러분 머리 아플 때 약 먹죠? 그것도 진통제입니다. 자, 주민들은 이 나뭇잎을 진통제로 알고 있어요. 진통제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엄마 오랑우탄이 새끼를 안고 이 진통제로 쓰는 나뭇잎, 사포닌이 들어있는, 사포닌 성분이 들어있는 나뭇잎을 지금 뜯고 있어요. 저거 진통제로 우리가 쓰는 건데 저거 오랑우탄이 뜯네? 이렇게 되는 거죠. 사포닌은 인삼에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사포닌 성분은. 인삼이 여러분 약간 쓰잖아요. 그죠? 그 사포닌 성분이 가득 들어있는 이 나뭇잎을 오랑우탄이 뜯고 있대요. 일반적으로 동물들은 사포닌의 쓴맛을 꺼리는데, 사포닌의 쓴맛을 꺼린다. 왜 꺼립니까? 사포닌의 맛을 싫어해요. 맛이 싫어서 안 먹어요. 맛있는 거 먹을 거야. 나는 이거 쓴맛 나는 거 안 먹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사포닌의 쓴맛을 꺼리는데 오랑우탄은 왜 이 나뭇잎을 뜯고 있을까? 저 동물들은 저거 써서 안 먹는데 오랑우탄 왜 저거 뜯고 있지? 오랑우탄은 쓴맛 좋아하나? 이렇게 해서 최근 이 지역에서는 오랑우탄들이 나뭇잎을 씹어서 만든 즙을 팔에 바르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었다. 보세요. 먹는 게 아니에요. 먹는 게 아니고 나뭇잎을 씹으면 물이 나오죠. 그 물을 팔에 이렇게 바르는 모습을 목격했대요. 사람들이 그걸 목격한 거고요. 오랑우탄이 목격된 거예요. 그 모습이. 주로 암컷 오랑우탄이 이런 행동을 하는데 새끼를 안고 다니느라 생긴 통증을 줄이려는 것으로 보인다. 우와. 암컷 오랑우탄은 조금 큽니다. 새끼들도 조금 크겠죠. 암컷 오랑우탄이 항상 새끼를 안고 나무를 막 이렇게 타고 다니니까 이 팔이 너무 아픈 거예요. 새끼를 항상 안고 다니니까. 팔이 아프니까 어떻게? 사포닌 성분, 이 쓴맛 나는 나뭇잎을 앙앙앙앙 씹어서 물을 팔에 이렇게 발라요. 이 나뭇잎은 뭐라고요? 진통제로 쓰고 있어요. 사람들도. 그러니까 오랑우탄이 이 나뭇잎이 진통의 효과, 통증, 아픈 것을 재워준다, 아픈 것을 없애준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 먹는 게 아니고 바른대요. 오, 이상하다, 신기하다 생각을 한 거죠. 주로 암컷 오랑우탄이 이런 행동을 보이는데요.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정말로 진통제의 목적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몸이 좋지 않을 때 인간처럼 약초를 먹는 오랑우탄은 발견된 적이 있어요. 아파. 나 이거 먹으면 괜찮으니까 먹을래. 이거는 옛날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나뭇잎을 즙을 내어 바르는 모습이 목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 오랑우탄 진짜 똑똑한데요. 아프니까 연고처럼 우리 운동 많이 해서 근육통 생기면은 바르는 거 있잖아요. 왜 시원한 거. 그런 거를 바르는 것처럼 오랑우탄도 나뭇잎을 씹어서 그 물이 나오는 걸로 발랐대요.
정말로 병원에서 치료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치료를 하는 오랑우탄이 있다는 게 발견이 됐네요. 오랑우탄도 똑똑해요. 그렇죠, 여러분? 자, 일단 44번 문제는 이 부분에서 바로 정답 찾을 수 있었습니다. 사포닌의 쓴맛을 꺼리는데 라고 해서 사포닌의 맛을 싫어해서 라고 정답 찾을 수 있었지요. 자, 43번 문제. 중심 내용은 뭐예요? 오랑우탄이 나뭇잎을 씹어서 상처를 치료한다. 아픈 곳을 통증을 없애려고 한다. 그게 중심 내용이잖아요. 자, 그러면 그렇죠. 나뭇잎즙으로 통증을 치료하는 오랑우탄이 발견되었다. 요게 정답이 되겠네요. 자, 새끼 양육 방식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새끼를 키워요? 이야기는 없었어요. 그냥 새끼를 안고 다니느라 팔이 계속 아파요. 이 얘기는 했죠. 1번 땡. 사포닌이 든 나뭇잎의 맛을 즐긴다. 먹어요? 사포닌이 든 나뭇잎 먹었어요? 아니에요. 발랐어요. 땡. 오랑우탄은 나뭇잎을 구하기 위해 서식지를 옮기기 시작했다. 사는 곳을 옮겼다는 이야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나뭇잎즙으로 통증을 치료하는 오랑우탄이 발견되었다. 오랑우탄이 똑똑하네요. 선생님, 목이 물려서 침 바르는데 네, 오랑우탄이 더 선생님보다 똑똑한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44번까지 문제도 풀어봤습니다. 토픽은 여러분, 너무 어려워요, 재미없어요,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요. 오늘 선생님하고 토픽 문제를 풀면서 우리는 수라상이 뭔지도 알게 됐고, 또 오랑우탄이 나뭇잎으로 자기를 치료한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가 많은 것이 바로 토픽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어 공부를 할 때, 토픽 공부를 할 때, 재미없어,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재밌는 이야기 알게 되어서 좋아요 생각하면 선생님도 더 기분 좋겠어요. 자, 그럼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